안녕하세요, 백사입니다. 오늘도 관상 공부를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고 관상을 평해서 그것을 듣고 보고 느끼는 게 관상 공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찍는 이 시간에 밖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출세하지 못하는 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분 역시 음인입니다. 음인이란 것은 범죄자라는 것이죠. 살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을 제가 그냥 통틀어서 음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사진을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 기사가 났는데 이 당시에 4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업을 했는데 공사대금 문제로 음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하고 여하튼 음인이 됐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보고 느껴지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 비록 사진이지만 이 인물이 뿜어져 내는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캐치하게 되면 아주 관상을 잘 보는 그런 눈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적어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관상책의 근거에서 지금 인물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골릉 기자 흉악 다체라고 관상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골이란 것은 눈썹이 있으면 이 눈썹에 뼈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가 단단하죠? 이게 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미골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썹 뼈가 일어난 사람은 흉악다치라고 했습니다. 흉악하며 정체됨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상에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도 보시기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 부분이 솟아 있는 분들은 성품이 어떠냐면 욱하는 그런 성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것도 욱하는 성격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미골이 솟았다고 해서 반드시 흉악하고 정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어떠한 문제, 어떠한 사건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미골이 솟은 분들이 성격이 굉장히 와일드하고 욱하고 참을성이 적고 잘 참지 못하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또 살펴봐야 되죠. 좌우 안광이 다르다. 안광이라는 것은 눈빛이죠. 사람은 눈빛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눈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눈을 보는 것은 눈빛, 안광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눈은 음양안이죠. 여기가 자꾸 이게 큽니다. 그리고 안광 자체도 여기가 더 이쪽보다 밝게 보이죠. 남자를 기준으로 왼쪽이 태양에 해당됩니다. 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왼쪽이 양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은 그 빛이 다르기 때문에 왼쪽이 해 있기 때문에 빛이 더 강하고 달은 은은하기 때문에 해보다 그 안광, 빛이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해와 달에 비유한 것은 빛이 나되 해처럼 빛이 나되 달처럼 은은하게
빛이 나야 된다는 의미에서 해와 달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은 초롱초롱 빛이 나야 좋은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입을 매기 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매기 입으로 나온 것은 관상서 마이상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이상법의 근거에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입은 뭐라고 하냐면 입술이 얇고, 이 사람의 입술을 한번 보십시오. 입술이 윗입술하고 아랫입술 굉장히 얇죠? 두텁지가 못합니다. 입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터워야 됩니다. 그리고 좀 각해졌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넓고 두터워야 한다. 입이 모나며 모났다는 것은 좀 각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넓고 모가 있으면 주로 장수하고 부귀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입은 우리 얼굴에 음양오행, 오행이 있다고 그랬죠. 오행은 목화토 금수입니다. 목화토 금수요. 이 수가 이 입에 해당됩니다. 이 입이 수입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으면 기운이 여기가 이마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도달하는 곳이 바로 입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결국 그 물이 흘러서 바다로 모이는 거죠.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입을 바다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수성이죠. 그래서 입은 많은 물을 담기 위해서는 입이라는 그릇이 커야 되죠. 그리고 넘치지 않게 해서 두툼해야 됩니다. 그러한 이치로 넓고 두터워야지 좋은 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자는 입술의 위아래가 굉장히 얇습니다. 얇고 구각이 아래로 쳐져 있다. 구각이란 거는 입 끝, 이 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쳐져 있죠. 입의 모양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입꼬리가 올라갔죠. 그리고 입꼬리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구각이라고 합니다. 구각이 아래로 처진 것은 기운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릇이라고 치면 그릇은 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끝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끝이 이렇게 내려갔다면 담을 수가 없는 거죠.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운을 담아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서 운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악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매기입으로 태어난 사람은 신분이 낮고 천하며 일생의 뜻을 못 만나 괴롭고 마침내 출세할 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출세를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엔 입은 또 말년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년에도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 자체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격 자체가 상격인지 중격인지 하격인지. 격이 좋다고 하게 되면 음인이 안 됐겠죠. 하지만 음인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의 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관상은 미신이 아닙니다. 신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신하고는 무관합니다. 학문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살펴서 통계적으로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냐, 그걸 가서 판단하는 게 바로 관상입니다. 왜 관상하면 전부 다
미신으로 치부하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관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코 관상은 미신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펴보는데 지금 몇 가지 방법으로 살펴봤죠?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상을 살펴보시고 주변의 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